2차 방정식 하기 앞서서 1차 방정식을 잠깐 정리해 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사실 정확히 얘기하자면 1차 방정식은 아니고요. 왜냐면 1차 방정식일 때는 여기 a가 0이 아니란 단서가 붙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방정식 요 놈을 풀어라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뭐야 a가 0이 아니었겠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풀었던 게, x는 양변을 똑같이 a로 나눴겠죠. 그래서 a분의 b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특수A가 되는 거죠. 만약에 A 값이 0이 됐어. 그렇다면 0 곱하기 X가 됐는데 B도 우연하게 0이 된 거야. 이렇게 되게 된다면 이 방정식의 해는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0 곱하기 X는 0이죠. 맞아요? 따라서 해는 무수히 많다죠. 맞아요? 다시 세 번째. 마찬가지로 또 A가 0이야. A가 0인데 이번엔 이쪽 B쪽에 해당되는 숫자가 0이 아니야. 뭐 3 이렇게.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 얘는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좌변은 0이 되는데 0과 3이 같을 수는 없죠. 따라서 얘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서술형으로 초창기에 예전에 서술형이 막 중요하다라고 해서 대두될 쯤, 그때쯤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출제된 적이 있는 문제예요. 이 방정식을 풀어라. 가장 많은 오답은 뭐였겠어? 이걸로 끝나는 거죠. 얘가 아니라 이것까지 모두 다 정리해 주셔야 되겠다. 알겠지? 근데 단 1차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a 값은 0이 되면 안 되죠. x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땐 요 놈만 해당되겠지만. 알겠죠? 우선 이거 필기 좀 부탁드립니다. 필기가 잘 마무리되셨다면 여긴 요 정도 선에서 보도록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볼 건데요. 절대값을 포함한 놈들이 나오면 이렇게 절대값 안에 있는 식 또는 수의 부호를 확인하신 다음에 양수 또는 0이라면 그대로 나올 거고, 음수라면, a가 음수라면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돼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절대값 a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요. 알겠죠? 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을 풀 건데, 2차 방정식의 풀이를 먼저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잠깐 좀 살펴보시면,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죠. 물론 a 값은 0이 아닐 때 얘를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2차 방정식의 풀이법,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수분해죠. 가장 기본적인 거. 는빵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두 개의 식의 곱의 형태가 나타내어졌다 라고 한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일 테니까 해가 두 개가 생기는 거죠. 또는 는빵 상태에서 계산해봤더니 이놈이 완전 제곱식이 되더라 라고 한다면 얘가 0에서 해가 하나만 나오겠죠. 우린 걔를 뭐라고 불러? 중근이라고 불렀었어요. 맞니? 기억나? 그리고 또 두 번째, 인수분해가 안 돼요. 는빵을 만들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얘가. 그럼 우리는 뭘 썼어? 근해 공식이라는 걸 썼었죠. 맞습니까? 근해 공식. 근해 공식 한번 불러볼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아? 그리고 짝수 공식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요 b값 있죠? b값이 누군가의 2배였다면, 짝수였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근해 공식은 만능이에요. 하지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가 제일 빠르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쪽으로 온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너무 모양이 예쁜 애들이 있어. 어떤 애들이야? x제곱은 a 이런 형태들. 이런 애들은 굳이 이항시켜서 는빵을 만들지 않더라도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근의 성질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죠. 물론 a 값이 양수라면. 그치?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m의 제곱은 n일 수도 있죠.
이거 어떻게 했었니? x-m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이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m을 이항시켜서 이렇게 정리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모양새가 너무나 예쁘다면 이 세 번째 방법을 활용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데, 그렇다면 고등학교 과정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지금까지는 말이죠. 만약에 x제곱,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해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중학교 3학년 과정이야. 그때는 인수분해 안 된다. 근해 공식 써야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1 빼기 4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근호안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 안 되는데?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했었어. 그 당시에는 음수의 제곱근은 없었으니까. 그치? 하지만 이제는 우리 뭘 배웠어? 허수를 배웠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근호안이 음수가 되더라도 마이너스 3을 i로 빼내면서 우린 얘네들을 허근이라는 것을 인정해 줄 거야. 또는 중학교 3학년 때는 또 이렇게도 풀었었죠. 예를 들어서 x제곱은 마이너스 3이야. 에이, 어떻게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나올 수가 있어? 이건 해가 없어 라고 얘기했다고. 또는 얘 이항시키시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다 3까지 더했어. 근데 걔가 0이 될 수 있다고? 불가능한 거야. 해가 없어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가능해지겠죠. 왜냐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표시할 수 있을 테니까 이제는 허수라는 개념까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허근을 인정할 수 있게 돼.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구했던 것과 비교해 보자면 근호안에 음수가 들어간다면 허근, 근호안이 0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해결이 된다면 걔네들은 실근이라고 볼 거라고. 따라서 이제부터는 실근과 허근까지 해서 우리는 어떠한 2차 방정식이든 간에 무조건 다 구할 수 있다. 이 방법들을 통해서 말이야. 그것이 요번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필수 문제 1번은 저랑 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잘 힘들다라고 한다면 저랑 그때 가서 같이 보도록 해보죠. 알겠죠? 다 전개해서 는빵 만드시는 거예요. 방법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다 전개해서. 와, 여기서 곱하기 6 하는 거 아시죠? 요런 식은 곱하기 6 해서 정리해 주시고. 혹시 뭐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들은 아닌 거 아는데 혹시라도 또 가끔가다 미칠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6을 곱했어. 여기도 6 곱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약분해서 3 남았어. 이 3은 x제곱 플러스 1 전체에 곱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x제곱 플러스 3 되는 거고. 약분되면 2 남죠. 2는 x제곱 마이너스 2x에 전체적으로 곱하니까 2x제곱 마이너스 4x고요. 거기에 1에도 곱해야 된다고 잊지 마시고. 그죠? 다 는빵 상태 만드셔서. 필수 문제 2번. 필수 문제 2번은 뭐야? 인수분해 안 되네? 그럼 근해 공식을 써도 되는데 봐봐. 내가 얘를 만약에 근해 공식 쓴다고 생각해 봐봐. 그럼 이 a분해니까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했어. 그리고 나서 또 뭘 해야 돼? 이 새끼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이 복잡해져 있는 식에다가 또다시 루트 2 플러스 1을 또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 엄청 짜증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짜증을 벗어나서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차항 계수 있죠. x제곱의 계수. 그치? 이 계수를 자연수로 만드시는 겁니다. 알겠죠? x제곱의 계수를 자연수로 먼저 만들었을 거야. 지금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유리화를 해달라는 얘기죠. 곱하기 얼마씩 해야 돼? 각 항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씩을 똑같이 곱해 줍시다.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루트 2의 제곱에서 1제곱 빼니까 1x제곱이 됐을 거고 얘는 루트 2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x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2배 루트 2 플러스 1은 0인 거야. 그 다음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봐야 되는데 잠깐 조금만 더 예쁘게 정리해 볼까? x제곱 마이너스에 이 새끼 뭐가 되니? 암산해보자. 2에 2루트 2에 1이 있는 거니까 3 플러스 2루트 2 맞니? 여기에 x에 얘는
2 루트 2에 플러스 2가 있는 거야. 맞니? 그 다음 계산해볼까? 2 루트 2 플러스 2가 있고 여기 1이 됐다. 이렇게. 그렇다면 요놈 나오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루트 2. 그치? 따라서 얘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겠죠. x 마이너스에 2 루트 2 플러스 2 곱하기 x에 마이너스 1명. 따라서 x값 얼마입니까? 2 루트 2 플러스 2 또는 x는 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야. x제곱의 개수는 무조건 자연수로 만든다. 알겠죠? 넘어갑시다. 거의 중3 때 배웠던 내용들이야. 그래서 오늘 좀 진도 빨리 나갈 거야. 봐봐. 한근 1이래. 2차 방정식인데 한근 1이야. 뭐 해야 돼? 대입. 그죠? 방정식에서 해가 얼마다, 근이 얼마다, 무조건 대입. 그치? 대입해 봅시다. 한근이 1이야. 넣어봐. a-1에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2가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괜찮아? 그럼 식 정리해 주시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3a에 찍찍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2만 남았겠네. 그치? 그 다음에 다시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0이 됐을 테니까 2, 1, 마마 붙이면 되겠다. 따라서 a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a 값은 2 또는 a 값은 1 이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x에 대한 방정식 요놈을 구해야 되는데 a 값은 2일 때라는 거야 1일 때라는 거야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은 안 돼. 떠올려봐봐. 왜 1은 안 되는 걸까? 아니 힘들게 다 구해라고 해서 2차 방식까지 구했는데 왜 1은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는 걸까? 힌트는 얘야. 그리고 얘고. a 값이 1이 안 되는 이유는 a에다가 1을 넣으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2차항이 죽어버려. 따라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당신은 안 되는군요. 그럼 2만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네. 따라서 어떤 방정식 풀어달라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의 해를 구해달라고. 마찬가지. 그네. 해보자. x는 불러봐. 짝수공식 써볼까? 짝수공식. a는 1이고 b'은 얼마야? 마이너스 1. c값 얼마야? 4. 괜찮아? 짝수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제곱 마이너스 ac야. 정리해봐봐.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그렇다면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결론.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우리가 원하는 답안이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네, 이런 거야.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봐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 여기 봐야 돼.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이 한번 풀어보자. 절대값 기호가 있어. 어떻게 하라고? 절대값을 풀어야 돼. 절대값을 풀어야 돼. 그렇기 위해서는 얘 부를 결정해 주셔야 돼. 따라서 첫 번째 x-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다시 말하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을 보자는 거야. 알겠죠? 이거 일 때는 이 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x제곱 마이너스 3x는 얘 양수니까 그냥 나오겠죠. x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3x에다가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x고 플러스 3이 됐겠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 됐을 것이고 인수분해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은 0이 됐겠지. 따라서 x값은 1 또는 x값은 뭐가 된 거야? 3이 됐겠네. 둘 다 모두 가능하겠다. 괜찮아? 다시 두 번째 x-1이 0보다 작다면, 다시 말하면 x가 1보다 작을 때를 보자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그렇다면 x제곱에 2항까지 해주시면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1가 넘어오시면 플러스 1이 됐겠네? 그렇다면 인수분해 해볼까? 예쁘게 인수분해 된다.
x-1의 제곱은 0이죠. 따라서 x값은 얼마야? 1이야. 1은 이 조건에 해당돼? 안 해당돼. 그래서 이렇게 버립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안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랑 이거일 땐 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필요가 전혀 없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만 찾으시면 되니까 방정식의 해는 x는 1 또는 x는 3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니? 그 다음에 1번도 잠깐 봐봐. 1번도 동일하겠죠. 여기 절대값 벗겨야 되는 거잖아. 여기 잠깐 봐봐.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벗겼니?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눴었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문제도 지금 절대값 x니까 어떻게 나눠야 돼?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좀 독특해. 뭐가 독특하냐면 절대값 x가 딱 혼자 있어.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알고 있냐면 절대값을 벗기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절대값 x의 제곱이나 절대값의 x제곱이나 그 다음에 x제곱이나 모두 똑같아. 우선 이것 좀 필기해놔. 절대값 x의 제곱이나 x제곱의 절대값이나 그 다음에 x제곱이나 모두 똑같아. 따라서 당신! 원래 x제곱이 아니었군요. 당신 이거였던 거 아닙니까? 라고 의심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절대값 x가 어때? 반복되고 있지. 따라서 이때는 절대값 x를 t로 치환하자고. 물론 절대값 x니까 t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그럼 이 방정식은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5는 0이 됐겠지. 그쵸? 그 다음에 인수분해 되나? 안 되네? 안 돼. 그렇다면 다시 봐봐. 얘는 t는 뭐가 되는 걸까? 짝수공식 잠깐 써보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따라서 t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과 그 다음에 t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이 됐을 텐데 t 값이 뭐야? 절대값 x. t 값이 뭐야? 절대값 x. 절대값 x는 절대 음수가 될 수가 없어. 따라서 요 놈만 계산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다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 거기도 또 한 번만 좀 더 필게 해줘. 절대값 x가 a, 다시 말하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0보다 클 때라고 합시다. 절대값 x가 a라는 값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죠. 뭐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3이야. 그럼 x값은 3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되죠. 그러니까 얘도 절대값 x가 너야? 그렇다면 x는 너 자체일 수도 있지만 너한테 마이너스를 붙인 놈일 수도 있어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문제는 이렇게 다시 보시면 절대값 있었을 때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게 기본이야. 그런데 지금처럼 딱 절대값 x와 x제곱이 같이 있을 때 이럴 때 얘네들을 치환해서 문제를 푸셔도 된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활용 문제들은 뭐 굳이 저랑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냥 가볍게만 봅시다. 길이의 폭이 얼마니? 넓이가 100인데 봐봐. 이런 문제 우리 어떻게 풀었었니? 얘네들을 이렇게 잘라서 요 길 있죠? 요 길. 요 흰색 길. 얘네들을 이렇게 위로 올려. 위로 올리면 이 그림은 이렇게 바뀌죠. 얘가 요렇게 흰 길이 있었다가 요렇게 흰 길이 있고 꽃밭이 요렇게 둘로 쪼개져 있던 놈이 하나로 합쳐지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해되니? 그럼 요만큼이 x가 됐을 테니까 여기 x 여기도 x가 됐겠지. 그럼 요 길이는 얼마였을까?
12에서 x 뺀 거. 여기는 얼마가 됐을까? 12에서 x 뺀 거. 이게 되니? 전체가 12였을 테니까. 따라서 꽃밭의 넓이가 얼마라고? 12-x의 제곱. 근데 그게 얼마라고? 100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12-x가 10일 수도 있고 12-x가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다. 이것을 이용해서 x값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물론 x값은 얼마였을까? 2거나 또는 x값은 22였을 텐데 22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12-x가 0보다 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x는 12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버려지고 x값은 2만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네. 우선 여기까지 한번 잠깐 정리 한번 해봐봐. 네, 이제 다 되셨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1페이지 보죠. 111페이지. 우선 가우스 기호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가우스 기호는 x의 정수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는 최대 정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뭐 예를 들어서 가우스 3.2라면 3.2가 여기 어딘가 있어요. 2, 3, 4 이렇게 있으면 3.2가 여기 좀 있었겠죠. 그럼 이것을 넘지 않는 정수 중에는 3, 2 이렇게 되는 거죠. 크지 않다니까 작거나 같다는 뜻이잖아요.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서 최대 정수니까 뭐가 됐을까요? 3. 이해되세요? 그래서 가우스 3.2가 3인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고 또는 3.2의 정수 부분 3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가우스 3도 뭐인 걸 알 수 있어요? 3인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가우스 x가 와서 아, 저 3이 되고 싶어요. 나의 범위를 찾아주세요. 가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럼 가우스 x가 3이 되고 싶으면 여기 안에 있어야 됐을 거예요. 따라서 x값은 3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인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가우스 x가 n이라는 말과 n에서부터 n 플러스 1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우선 거기 표시 좀 해주시오. 절대값 기호와 가우스 기호가 지금 여러분들 2022 교육과정이지만 2009 교육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었어요. 애들이 너무 어려워한다라고 얘기해서. 그런데 이젠 다시 돌아왔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중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우스 기호를 갖고 있는 방정식이 나오면 이렇게 3x제곱 마이너스 2x는 가우스 x를 푸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우스 x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인 거죠. x의 범위에 따라서 잠깐 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범위는 1을 기준으로 해서 쪼갤 거예요. 왼쪽 부분에 등호가 없는. 그럼 이거 1대와 그리고 또 1에서부터 x는 이거 1대로 나눌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1대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가우스 x 값이 얼마다 0. 얼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0.5 가우스 0.5는 얼마였을까요? 가우스 0.5 0과 1 있을 때 여기는 숫자잖아요. 그쵸? 이걸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또는 얘의 정수 부분 또는 얘의 바로 왼쪽 정수라고 생각해 본다면 얘는 0이에요. 따라서 이 방정식은 이렇게 바뀌겠죠? 3x제곱 마이너스 2x는 0 이걸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방정식을 푸시면 x를 묶어내면 3x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x값은 얼마입니까? 0이거나 또는 x값은 3분의 2니까 뭐만 가능해? 3분의 2만 가능하겠죠. 이 범위에 해당돼야 되니까. 다시 두 번째 1에서부터 x가 2라면 0과 2 사이 범위를 지금 1을 기준으로 쪼개본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면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2x는 가우스 1과 2 사이 뭐 예를 들어서 1.5라면 여기에 있는 거죠. 1과 2 사이는 이 숫자. 이 숫자의 가우스 값은 얼마일까요? 1.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바로 왼쪽 정수니까 1. 맞아요? 1. 얘가 1. 그럼 이항시켜 주시면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0이 됐을 것이고
3일에 1, 3일은 3, 1이니까 뿔마 이렇게 됐겠죠. 따라서 3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0이 됐을 것이고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또는 x값은 1이 됐을 텐데 가능한 값은 1만 가능해지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방정식에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와 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렇다면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겠죠. 문제로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1과 0에서부터 x가 2 사이일 때 3x제곱 마이너스 2x는 가우스 x와 같은 해를 갖는 방정식을 고르세요. 그렇다면 이 방정식을 통해서 해를 찾으시는 거예요. 해를 찾고 두 개의 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5개의 방정식을 다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1 같은 숫자 다 대입해봐서 성립하지 않는 거 지우시고 그다음 1 성립하는 거 찾으셨으면 다시 3분의 2도 성립하는 거 찾아주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됐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방금의 뜻이 지금처럼 이렇게 범위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이때는 지금처럼 가우스 x와 가우스 쓰고 있지 않은 애가 같이 있을 때. 그런데 지금처럼 1번 같은 경우에는 가우스 x만 있죠. 그러다 보니까 x의 범위가 따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놈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잠깐 볼 건데 잠깐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x는 모두 가우스 x 안에 들어있어요. 뭘 하고 싶을까요? 이제 우리가 그 짬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방정식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치환. 그래서 치환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우스 x를 t라고 치환해 주시면 이 방정식은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2는 0이 됐을 것이고 해를 구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48에 32? 찍찍. 따라서 t값은 4이거나 또는 t값은 8이었겠죠. 근데 t가 뭐야? 절대값이 아니라 이번엔 가우스 x죠.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가우스 x가 4가 될 때 x의 범위는 뭐였죠? 얘가 의미하는 거. x의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가우스 x가 8이 되기 위해서 x의 범위는 뭐야? 8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다. 이렇게 됐었던 거죠.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는 이겁니다. 따라서 또는 이렇게. 그래서 방정식 모양이지만 해는 부등식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세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신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잠깐 보세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있었을 때 a 값은 0이 아니었어요. 이럴 때 우리는 x 값을 어떻게 구했었다고요? x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했었다고.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해가 몇 개야? 2개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그런데
해가 두 개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얘의 의미, 루트의 의미가 사라진다면, 다시 말하면 얘가 0이 돼버린다면 뭐가 되겠니? 2a분의 마이너스 b와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해를, 공통적인 해를 하나 갖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 불러 우리는? 중근이라 부르죠. 중근. 맞습니까? 또는 얘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들처럼 뭐 O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 이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 나왔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3i라는 플러스 루트 3i와 마이너스 루트 3i는 물론 크기는 없죠. 크기는 없지만 서로 다른 건 알 수 있죠. 루트 3i와 마이너스 루트 3i는 누가 큰지 작은지 모르겠지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 실수 부분이 다르니까. 허수 부분이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달라. 그러니까 얘네들도 두 개를 갖는데 얘네들은 허근인 거죠. 그렇다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실근인데 두 개인 것과 또는 중근인 것과 또는 허근인데 두 개인 것은 지금 누가 판단하고 있는 거냐면 이 근호 안에 있는 값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근호만 지워가고 있으면서 제가 지금 중근이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다,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다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근호 안에 있는 요 새끼, 너가 바로 근의 종류를 판단하고 있구나.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는 거고요. 얘가 0이라면 중근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음수라면, 요놈이 음수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근의 종류와 개수를 판단한다라고 해서 얘네들은 판별시, 그리고 판별하다, discriminate의 D를 따와서 얘네들을 D라고 부를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D가 뭐야? 판별시. 판별시 공식이 뭔데?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다면 얘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는 조그맣게, 너는 4분의 D라고 할 거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물론 제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했었을 때 얘를 제가 실수다, 실근이라고 한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a와 b 또는 c가 모두 실수라는 거죠. 그죠? 지금 a랑 b를 제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내가 얘를 실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만약에 b가 알고 봤더니 b가 i야. 이렇게 된다면 근호 안에 있는 판별식은 0보다 크지만 실근이 허근이야. 허근이 된다고 i니까. 이해되니? 따라서 판별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a가 0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뭐가 더 필요하냐면 a하고 b하고 c 개수가 모두 실수라는 단서는 필요하긴 하죠.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판별식이 근의 개수와 근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리고 얘와 얘를 합쳐서 실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괜찮을까요? 넘어갑시다. 이쪽 잠깐 보시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의미 A값 얼마야? 1. B값 얼마야? 어이구, 마이너스 2n 플러스 3인데 마이너스를 B 프라임을 구하시면 마이너스의 n 플러스 3. 이 새끼의 절반이 B 프라임이죠. 그 다음에 C는 뭐야? M제곱.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판별식 세워보자. 판별식은 뭐야?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그렇다면 얘는 뭐야?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인데 거기서 m제곱을 뺀 거니까 결국에는 4분의 d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6m 플러스 9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서로 다른 두 개 실근을 가질 조건이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6m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 중근을 가질 조건은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6m 플러스 9가 0이다.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조건은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6n 플러스 9가 0보다 작다. 이거였겠죠. 할 수 있겠어? 부탁드립니다. 답이 이거라는 게 아니죠. 이거 마무리 해주셔야 돼. 부등식 풀고 방정식 풀어야 된다. 넘어갑시다. 별표 좀 쳐주시고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놈이 실수 k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데, 우선 중근이라는 이런 조건은 이미 방정식에서만 나오는 거죠. 지금 방정식의 성질과 실수 k에 관계없이는 항등식의 성질인데, 지금 중근을 갖는 조건이라는 얘기는 방정식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럼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겠어? 완전 제곱식은 0이 된다는 얘기고, 또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고. 그럼 결국엔 중근을 갖는다라는 표현은 완전 제곱식은 0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판별식 d 또는 4분의 d가 0이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인 거죠. 이해되니? 다시, 중근을 갖는다라는 표현은 는빵을 만들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의 의미도 가질 수 있고, 또는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의미도 갖게 될 거라고. 따라서 네가 중근을 가져? 그렇다면 우선 기본적으로는 4분의 d 마이너스 k 마이너스 a의 b'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1ac, 얘가 기본적으로 뭐였어야 돼? 0이었어야 된다고. b' 제곱 마이너스 ac를 계산한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식 정리해 봅시다. 마이너스 의미 없을 거고, k제곱 마이너스 2ak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 새끼가 0 나와야 된다고. 그렇다면 k제곱 이렇게 지워주시고 나면 요 놈만 남겠죠? 마이너스 2ak에 플러스, 어이구 너도 죽네? b 마이너스 1, d 0이야. 여기까지가 이제 중근을 가질 때야. 근데 이 중근을 가질 때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고? 실수에 관계없이 이 는빵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거야. 항등식이죠.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거, 항등식. 기억나십니까? K 있는 새끼, 없는 새끼로 나누는 거. 근데 지금 이미 K 있는 놈은 요밖에 없으니까 네가 0이어야 되고 네가 0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니? 지금 중학교 3학년 때 했었던 내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다시 봅시다.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때래. 완전 제곱식이 될 때 거기다 줄 쳐놔. 같은 말. 는빵 상태에서 중근을 갖는다. 여기 얘는 아직 2차 방정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식이 중을 갖는다는 것은 좀 말이 어폐가 있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다 슬쩍 는빵을 붙인다면 이 새끼가 중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요 식 자체가. 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 다시 말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같은 말이라고. 거기다 적어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얼마라고? 0이라고. 불러봐. 4k제곱에 플러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8은 0. 그럼 식을 정리해 주시면 얘 사라지겠죠? 8k 마이너스 7은 0이 됐을 테니까. 따라서 k 값은 얼마야? 8분의 7 뭐 이렇게 2차 방식, 1차 방식을 간단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요런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근각계수 관계 부분 나갈 거예요. 지금 중학교 3학년 과정이라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조금만 진도를 늘릴 겁니다. 봅시다. 이제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볼 겁니다. 마찬가지 두근 알파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었죠. 그럼 내가 얘를 플러스 루트 d, 베타를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라고 하고, 실제로 얘를 더해본 거고 실제로 곱해본 거예요. 결론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그리고 혹시라도 두근에 대한 차공식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얘는 절대값 a분의 루트 d다. 거기다 좀 적어놔. 절대값 a분의 루트 d. 그냥 a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a분의 루트 d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a분의 루트 d.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음수라면 거기다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분의 루트 d. a분의 루트 d는 두근에 대한 차이다. 나중에 2차 함수할 때 많이 쓸 겁니다. a분의 루트 d, a분의 루트 d, a분의 루트 d. a분의 루트 d가 뭐예요? 두근의 차이입니다. 두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요? a분의 c. 두근의 차는요? a분의 루트 d. 다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그 다음에 두근의 차는 a분의 루트 d. a분의 루트 d.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모두 a분으로 척되고 있는 거 잊지 마시고 대신 얘만 부호가 달라요. 마이너스 b라는 거.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놈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도 많이 써먹었던 거죠.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면 x제곱의 두 개의 합의 부호를 바꿔주면 일치한 개수. 두 개의 곱 자체가 상수항입니다. 알겠지?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런 내용 좀 잠깐 볼까요? 개수가 유리수라면 한 근이 이거라면 또 다른 근은 이거다. 다시 말하면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라면 또 다른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가 아닐까? 를 고민해보자는 뜻이에요. 한 근이 3 플러스 2i라면 또 다른 근은 3 마이너스 2i가 아닐까? 를 고민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 넘어갑시다. 실제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 헐. 알파 베타. 두근에 대한 차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그 전에 연습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됐을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찍찍대고 찍찍 됐을 테니까 얼마야? 2. 다시 알파 베타는 얼마가 됐을까요? a분의 c가 됐을 테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두근에 대한 차이를 굳이 구하자면 얘는 a분의 루트의 b제곱 16 마이너스 4ac가 됐겠죠? 얼마니? 24? 그쵸? 24. 그렇다면 얘는 2분의 2 루트 6이 됐을 테니까 찍찍 지워주고 나면 루트 6인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요 새끼를 제곱하는 얘기가 됐겠지? 얼마야? 6. 이라고 구하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공식이 안 떠올랐다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 관련된 공식이 있었었죠. 뭐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그렇죠.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네요. 마이너스 4알파 베타. 그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의 마이너스 알파 베타. 잘 대답 잘 하셨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필기 좀 해주세요. 이거랑 이것까지 해서 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암기하고 계셨었다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요 공식 a분의 루트 d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이거였을 거 아니야?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2의 제곱이니까 4가 됐을 거고 마이너스 4 곱하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을 테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2가 됐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크기는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결과물과 동일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연습하는 것들은 다 마찬가지가 됐겠죠.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실제로 해를 구한 다음에 세제곱해서 더하겠다. 그런 무식한 짓 하지 말고 그렇다면 2번에서는 뭘 해달라는 거냐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보시면 마찬가지 곱셈 공식의 변형이 떠올라야 된다고요. 그쵸?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3번. 3번은 뭐 하고 싶을까요?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이야. 해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 말고. 그거 너무 무식한 짓이고. 우선 잘 모르겠으면 뭐부터 하실 거야? 전개부터 할 겁니다.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플러스 1. 그렇다면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플러스 1이 됐을 테니까 알파 베타 대입할 수 있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 대입할 수 있겠죠? 거기다 1만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다시 네 번째는 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에 더하기 베타 플러스 1분의 베타야. 뭐 하고 싶습니까? 분수 형태 나왔으니까 뭐 하고 싶어? 통분하고 싶은 겁니다. 알파 플러스 1에 베타 플러스 1을 통분해 주시면 알파의 베타 플러스 1 더하기 베타의 알파 플러스 1이 됐겠죠. 그럼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얘는 이렇게 됐을 거라고. 얘는 알파 베타에 더하기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 더하기에 1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알파 베타에 더하기 알파에 더하기 베타 알파에 더하기 베타에. 그럼 이 식을 다시 정리해주면 분자는 이 알파 베타가 있을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로 정리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렇다면 분 모두 알파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로, 분자도 알파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로 표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단순 대입이에요. 알겠죠? 다시 넘어가 봅시다. 다시 두근이 마이너스하고 2일 때 이 방법을 물어본 건데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두근의 차 A분의 루트 D. 뭐 절대값 A로 생각하셔도 좋은데 원래 절대값 A예요. 근데 지금 A로 시작되고 있으니까 그냥 양수다 정도만. 이거 절대값이 있으니까 머릿속에 두시면 똑같이 A가 밑에 깔려 있으니까 덜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서 원래 정확한 의미는 절대값 A가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두 근이 알파 베타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어떻게 했었죠? x제곱의 두 개의 합의 부호를 바꿔주면 1차 개수 곱하면 그대로 상수함. 맞습니까? 여기 잠깐 보세요. 그렇다면 얘 어떻게 됐을까? 봐봐. 두 근이 마이너스 4하고 2래. 물론 여기다 대입을 해서 16 마이너스 4a 플러스 b는 0을 만족시킬 겁니다. 또 4 더하기 2a 플러스 b는 0을 만족시킬 겁니다. 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해서 a값 b값을 구해도 괜찮아. 그런데 너무 무식해 보인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두 근이 마이너스 하고 2잖아. x제곱에 두 근의 합 얼마야?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의 부호를 바꿔주면 1차항 개수 곱하면 얼마야? 상수항. 이방정식이었을 거라고. 그럼 그대로 a값이 얼마? 2, b값은 마이너스 8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2하고 마이너스 8을 똑같이 집어넣어 주시면 이 방정식은 이렇게 됐겠죠? 2x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은 0이 됐을 것이고 실제로 두 근을 구해주셔도 좋고 두 근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됐겠네요.
그럼 식을 정리해 주시면 3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다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엔 그 밑에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보죠. 보세요. 이제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두근이 알파 베타래요. 두근이 알파 베타. 그렇다면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구나.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됐을 테니까 그쵸? b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을 것이고, 다시 여기에서는요 얘가 이거란 얘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더한 게, 얘를 더한 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됐을 테니까 뿔뿔이 되면서 뭐가 됐다는 거야? a 플러스 1인 거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 알파 베타를 곱한 게 두근의 곱이 됐을 테니까 2가 됐을 거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됐을 때 a 값, b 값을 찾아달래. 그렇다면 이제 식 정리해보면 이렇게 됐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라는 거잖아. 얘 a, 얘는 b, 그 값이 a 플러스 1이라는 거고, a 곱하기 b가 얼마야? 2라는 거고, 소거되고 나면 b 값 구할 수 있었을 거고, 대입해 주시면 a 값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근거에서 근거에 써 먹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한번 해보세요. 다시 11번도 잠깐 보죠. 두근의 b가 2대 3이래. 두근의 b가 2대 3이라는 얘기는 실제 해는 뭐 2알파 그리고 3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1번부터 보세요. 1번 봐봐. 두근이 2알파하고 3알파래. 알겠지? 2알파 더하기 3알파는 뭐였을까요? 공식이. 다시 연습해 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 공식 뭐였죠? 에브리바디. 알파 베타는 두근의 차는 맞습니까? 2알파 더하기 3알파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됐을 테니까 따라서 5알파는 뭐라는 거야? k-1. 그 다음 다시 두근의 곱 2알파 곱하기 3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c니까 이렇게. 그러면 k값 자체가 6알파 제곱이 됐을 것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조건을 이용을 해서 k값과 알파 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죠? 미지수 두 개인데 조건식 두 개잖아? 무조건 구할 수 있어. 어떤 게 제일 편할까를 봤더니 요게 제일 편하겠다. 여기다 6알파 제곱을 넣어볼까요? 그럼 5알파는 6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 그렇다면 6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1은 0이 됐을 테니까, 그치? 뭐가 되겠니? 6, 1에 1, 1이 됐겠죠? 6, 1은 6, 1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면 되겠네요. 이해 되십니까? 따라서 알파 값은 마이너스 6분의 1, 알파 값은 1. 알파 값이 마이너스 6분의 1이었다면 k 값은 36분의 1이었을 테니까 k는 6분의 1. 알파 값이 1이었다면 k 값은 6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두근의 차가 2래. 한 근을 알파라고 잡는다면 또 다른 근은 뭐가 됐다는 거야? 알파 플러스 2가 됐다라는 거야. 알겠지? 여기 집중해서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그렇다면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2는 뭐가 됐을까?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2는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2는 알파와 두근 합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이해되니? 찍찍. 그래서 2알파 플러스 2는 9분의 2k라는 조건과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2는 뭐가 됐을까? 두근의 곱이니까 9분의 k-5 이렇게. 이해되니? 그렇다면 얘는 9알파의 알파 플러스 2는 k-5. 여기서 9씩 곱해주시면 9에 알파 플러스 1, 2 약분시킬게요. 그럼 얘는 k 이렇게 만들었을 테니까 얘를 여기다 넣어서 연립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미지수가 두 개라서 복잡하다면 두근의 차 같은 경우에는
두근의 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식을 외웠죠. 그래서 그것을 써먹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공식을 써먹는 게. 두근의 차 공식 뭐였죠? 루트 D. 그쵸? 따라서 A 값 역할하는 게 얼마야? 9분의 루트에 루트 D가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죠. 맞니? 이 값이 얼마라는 거 지금? 2라는 거야. 따라서 루트에 4K 제곱에 마이너스 36K에 플러스 36 곱하기 5가 됐을 테니까 얼마니? 180. 요 놈을 계산한 놈이 얼마야? 29, 18 이렇게 나와야 될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얘를 4로 묶어내 주시면 루트에 K제곱 마이너스 9K에 4로 묶어내 주시면 45가 됐을 거고 얘는 2로 나왔겠죠. 맞습니까? 약분됐을 거고 루트에 K제곱 마이너스 9K 플러스 45가 9가 됐을 테니까 양변을 똑같이 제곱해 주시면 K제곱 마이너스 9K 플러스 45가 얼마다? 81. K제곱 마이너스 9K에 넘어와 주시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은 12, 3 계산해 주셔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요. K값은 12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공식 외워주시면 편리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넘어가 보죠. 이번엔 봐봐.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대.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야?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2. 그런데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한대. 아하! x제곱의 합의 부호를 바꿔주면 1차원 계수 곱하면 상수항. 그치? 그렇다면 x제곱의 개수가 2니까 나중에 여기다 전체적으로 곱하기 2를 해주면 돼. 알겠죠? 뭐 지금 곱해봅시다. 두 배 해주시면 2x제곱에 2배의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에 대한 x 플러스 2배의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됐었겠네요. 알파 베타 값 얼마야? 2. 그럼 여기다 이제 2 집어넣으시면 되겠고 여기 2. 괜찮아? 다시. 그럼 얘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얘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됐겠죠. 알파 베타가 얼마야? 2.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따라서 이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시겠죠. 따라서 식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x제곱에 약분은 사라지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됐겠죠. 그다음 약분되고 플러스 1은 0. 이러한 방정식이 됐겠네요. 뭐 단순 계산이니까 한번 너희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다시 이번에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죠. 봐봐.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얘래. 알겠죠? x제곱에 두 놈을 근으로 한대. 두 개의 합의 부호를 바꿔주면 1차원 계수. 두근의 곱을 더해주면 그놈이 상수항.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요 놈만 정리해주면 끝나는 거네? 아, 여기 베타 제곱이죠?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2고,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인 건 알지? 거기에 빼기 2까지. 얘 집중해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 얘는 1이 됐을 거고, 알파 베타 값이 2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됐겠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다시. 얘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1까지. 그럼 요 놈은 알파 베타의 제곱이었을 거고 마이너스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플러스 1이 됐겠죠. 그렇다면 식 정리해 주시면 알파 베타 값이 아까 2였으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 2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방금 여기에서 계산을 했었어요. 여기에서 계산했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3. 그래서 얘는 여기에 마이너스 3 플러스 1. 요 놈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아까 배웠던 공식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었어.
조금만 더 집중하자. 넘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이 부분은 무리가 있겠네. 우선 여기까지만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만. 뒤에 부분 더 하는 부분이 지금 너희들이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서 끊죠. 여기서 끊고